안녕하십니까. 원가정 인권보호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다시 사천에서 온 하랑이 하원이 아빠 모시고서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늑골과 관련된 방송 이후로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에다가 저희가 고소장을 써서 이제 제출을 했고요. 그 고소장의 내용은, 정확한 내용은? 네, 늑골 골절 행위에 대해서 네. 처음에는 이제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범인으로 지목을 하면서 전제로 조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게 알고 보니까 뭐 변호사님을 선임할 때도 그렇고 이제 변호사님도 마찬가지로 여러 병원에 자문을 하시고 저희도 여러 병원에 이제 자문을 하면서 7월 11일부로, 그러니까 우리랑 임시 분리 조치가 된 이후로 이제 골절된 행위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하는 내용이 네. 국가에 대한 뭔가요? 그 담당 수사관에 대한 부분인가요? 어떻게 나왔죠? 일단 늑골 골절 행위를 한 범인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이었고요. 네. 그 고소장이 들어간 이후로 경찰관 담당자 본인은 뭐 국과수에도 이제 엑스레이 촬영 결과에 대해서 의뢰를 하고 어떤 이제 의료와 관련된 협회 쪽에도 의뢰를 했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네. 매번 이제 뭐 2주 정도면 될 것 같다, 한 달 정도면 될 것 같다 라고 한 지 벌써 3달, 4달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제 진범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저희만을, 특히 이제 저만을 범인으로 지목을 하면서 네.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하원이가 강제 분리된 게 2023년 4월 12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사건이 발각되고 아이가 늑골이 3개가 부러진 거, 갈비뼈가 3개가 부러진 게 확인이 된 게 7월 며칠이라고요? 네, 7월 11일에 찍은 사진에서 병원에서 찍은 발견됐습니다. 사진. 네, 네. 병원 검진 기록상에 나와서 보니까 늑골이 부러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쪽에 의뢰하신 변호사님 쪽에서도 많이 확인을 했고 여러 병원에서도 의사분들 소견도 들어봤는데 그 당시 최초에 찍을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나중에 7월 달에 병원에 가서 찍은 사진상에 분명히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에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국가수에 의뢰하신다고 하면서 그 경찰 수사관들이 국가수에 수사 의뢰를 하진 않았네요. 그러면 네, 저희 그 결과를 계속 뭐 차일피일 계속 미루기만 하니까 저희도 답답해서 국가수에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네. 저한테 이제 국가수랑 통화한 녹음본도 있습니다. 네, 접수된 그런 기록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국가수에 의뢰해보겠다고 하고 의뢰하지도 않았고 거짓말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이게 아직 의학적인 판명이 나지 않았음에도 제가 고소장을 보고, 기소장이죠. 네. 영장 청구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최초로 뭐 부정형 골형성증 뭐 이제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이거 의학적인 소견도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소견이 의심되니까 경찰들은 너무 우리만 범인으로 지목을 하고 수사를 하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답답한 마음에 이제 뭐 2차 종합병원들도 내원을 하면서 그쪽에서 기관에서도
고령성 부전증에 네. 의심이 된다고 발언을 하시길래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서울을 제외한 지방권에서는 나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 대학병원에 내원을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이제 고령성 부전증에 대해서 검진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조차도 이제 뭐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나 그런 명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걸 이제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 고령성 부전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제 소견을 내주셨습니다. 아, 현재 네. 현재 상태로는 네, 정밀 검사를 하기 전에는 네. 그런 장비가 있는 병원 아니면은 네, 골형성 부전증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없다. 이건 네. 전문 의료인의 소견이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이랑 이제 다다음 달에 뭐 서울대학교 병원이랑 세브란스 병원에 네. 고령성 부전증 및 이제 또 추가로 7월 11일에 찍은 늑골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서 전문의의 이제 소견과 검사를 받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찰나에 이제 이런 영장 심사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말씀드리면 내일입니다. 오늘 방송 찍는 다음 날 내일 경찰에서 거기가 경남 경찰청인가요? 네, 경상남도 경찰청. 네, 경상남도 경찰청에서 청구를 한 영장 청구를 검사실에 했고, 그래서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오후 2시인가요? 오전 11시로 오전 잡혀져 있습니다. 11시로 네. 오전 11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 또 부모가 특히 아빠인 하원이 아빠가 억울해서 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싶고, 뭐 속상한 마음 또 답답한 마음을 피력하기 위해서 왔고, 또 저도 이것이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방송하게 된 겁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의학적인 소견과 상관없이 경찰에서는 이미 확신을 하고 소견 뭐 국가수 수사 필요도 없다. 내가 볼 때 완전히 이건 부러뜨린 거다. 그리고 그 시설로 들어간 이후에 늑골이 3개가 부러진 것도 다 아빠가 한 범인이다. 이런 수사가 어떻게 과학적인 수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경찰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이러한 피의자로 고소를 당했을 때 이렇게 많이 수사하는 경찰이 있고 검찰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경찰 검찰분들 이 방송 전 국민이 볼 겁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CCTV가 또 가려질 겁니다. 자, 의학적인 소견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의사보다도 더 확실하게 확증을 갖고 전문적인 의료인의 소견을 무시하고 여러분은 완전히 이 모든 사건의 주범이 아빠이고 아빠가 다 그런 행위자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리한 변호사님도 법정에서 또 판사 앞에서 다툴 것이겠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경찰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쪽에서 행위자를 찾아달라는 고소를 하고 또 국가 손해배상도 청구했나요? 네,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예, 법원에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이면 며칠 전인가요? 어젠가요? 어, 지난주인가요? 네, 한 6일 됐을 겁니다. 네. 네. 법원에 이러한 사실에 대한 너무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경남경찰청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바로 이것을 영장을 청구하는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강한 의견을 피력하고 그런 영장을 청구하는 그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영장 청구서를 내용을 살펴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독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많고
일방적으로 단정을 짓고 아빠가 행위자이기 때문에 나의 단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학적인 사실, 의학적인 검증은 제쳐놓고 일단 이 상태로만 해도 충분히 구속사유가 되고 범인이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결론을 내놓고서 영장이 청구됐더라고요. 자, 아빠는 그 내용을 보고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생각해 왔던 이제 구속을 시켜놓고 뭐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은 보통 이제 뭐 살인에 준하는 그런 중대 범죄자들이나 네, 또는 이제 누가 봐도 도망갈 우려가 있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구속 영장을 신청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네, 일단 이쪽에 지금 구속영장 실질 청구 심사 아무튼 이쪽 서류에도 있지만은 경찰관들이 적은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 네, 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발언을 하는데 이 제가 지금 신고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당한 거죠. 제가 피해자 입장이니까 그 기간이 지금 10달, 11달이 지난 상황인데 지금 직장 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4년 반째 한 직장에서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 네, 도망을 갈 거였으면 진작에 갈 거였을 거고 음, 또 이제 도망을 갈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시민단체 찾아와서 뭐 3번, 4번씩이나 영상을 찍지도 않았을 거고 네, 이렇게 여러 전국에 있는 여러 병원들을 다니면서 무죄를 입증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겠죠. 네. 이제 와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이제 외박해서 아이들 외출이죠. 네, 네, 외출해서 아이들 만난 영상을 봤어요. 네, 네. 근데 아이들이 많이 잘 따르고 있네요. 이제는 지금 하랑이, 하온이 어때요? 만나고 나서 지난번 영상 찍었을 때 최근에 영상까지 보니까 아주 아빠한테 뽀뽀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좀 제가 다른 아빠들보다도, 아이들을 데리고, 뭐,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놀러도 좀 많이 다녔었고요. 네, 원래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장난도 좀 다른 아버지들보다 좀 많이 쳐주고, 자주 놀아주고, 그런 좀 아버지였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잘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네. 네. 그 아빠를 잘 따르고 또 많이 그렇게 학대를 받고 또 큰애까지도 뭐 심하게 정서학대 겸 아동학대로 행위가 이제 하원이뿐이 아니라 하랑이한테도 학대한 것도 이렇게 다 혐의가 나와 있어요. 자, 저희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만 보려고 합니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뭐 아이들한테 뭐 심한 욕을 가리켰다, 뭐 했다, 뭐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경찰관의 판단에 의해서는 이게 큰 중범죄고 또 사실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아직 100% 검증이 안 됐는데도 경찰의 시각에선 일방적으로 조서가 꾸며졌다고 저희는 봅니다. 영장 청구된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내용을 다 이제 판사님이 잘 봐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좀 탄원서를 써주신 것 같아요. 자,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퉈야 되고 판사님이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경찰과 검찰은 본인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유죄고 중범죄자고 이 사람은 당연히 구속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아동학대 사건을 살펴봤을 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이 정인이 사건 이후로 너무 강화돼 있고 터무니없이 학대로만 몰아가고 그 학대 트랙으로 넘기기만 하면 일방적으로 다 중범죄로 인식되는 상황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원인 불상의 골절과 또 시설로 들어간 이후에 갈비뼈 3개가 부러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된 그 모든 원인이
아빠에게 다 뒤집어 씌울 수 없는 객관적인 그 정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최초로 확신을 해서 확정 편향에 사로잡혀서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하듯이 아주 아빠를 놓고 하고 있어요. 물론 최초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엄마가 푸념하고 불평을 했었고 아빠가 그랬지 않았을까. 뭐 본인의 그 당시 판단에서는 엄마가 불리하게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경찰은 그 부분을 또 중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로 저희가 아쉬운 것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의학적인 소견, 국가수의 의견 이거를 다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본다고 해놓고 안 물어보고 한다고 계속 거짓말하다가 결론은 본인이 최초로 결론을 진 것을 그냥 정답인 것처럼 수사관이 마치 의료 전문가보다 더 정확한 의학적인 판단이 있는 것처럼 전문가인 것처럼 영장에 청구를 해놨습니다. 영장 청구의 그 서류에 작성을 해놨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부모들이 몇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겪었던 분들이 탄원서를 써줬는데 그 탄원서를 받은 마음과 또 어떤 마음인지 그걸 거기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받아봤을 때, 물론 선임된 이제 변호사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지만은, 뭐 저도 걱정이 되니까 이제 인터넷에도 검색하고, 뭐 많은 자료들을 좀 찾아봤겠죠. 뭐 영장 기각률도 뭐 20% 정도밖에 이제 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체념하고 반 정도는 이제 포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제 저보고 포기하지 말라고, 혐의는 언젠가 벗겨질 거라고, 그리고 이제 좋은 말씀들,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 많이 이제 이렇게 써주시고,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탄원서도 저를 위해서 수기로 직접 작성을 해주시고, 그런 노력들과 모습들을 보니까 저도 힘이 나고 많은 위로와 응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힘도 나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아빠의 그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돌아가는 흐름, 사건의 수사적인 과정 그리고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의료인들의 전문적인 소견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빠가 억울하다, 구속될 사유도 아니고 충분히 다툼의 여지도 많다. 그래서 선처를 바라는 이런 탄원서까지 작성된 게 하랑이 하원이 아빠한테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이어서 다음 편에서는 또 구체적인 내용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